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4일 저녁에 찍는 방송인데요. 4월 25일 날 올릴지 24일 날 올릴지 또는 4월 26일 날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4월 25일 날 월요일 날 올리면은 이번 4월 마지막 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은 끊임없이 뻘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아주 윤석열한테 대단한 타격을 입힐 텐데요. 그거는 보시기로 하시고, 제가 왜 계속 유승민에 대해서 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느 평론가가 말을 하기 전에 고고TV는 4, 50일 전부터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지선 체제로 들어가는데 고고TV는 정치 평론 방송이에요. 보수주의자면서 보수는 계획돼야 되고 중도층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만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그나마 꼴통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윤석열 정권이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도라는 것이 그 김은혜라는 애는 제2 대선이고 대선의 결정판이다 하고 나오는데 그거는 애가 뭣도 모르고 조디로만 그 말을 하는 거고 이 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전체 선거판에서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래요. 이번에 김은혜가 윤심에 의해서 아주 유승민을 작살내버리고 어거지로 경기도 후보로 나온 것은 민심이 확 돌아섭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유승민을 이렇게 작살낸 데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붕괴하는 건데요. 그 근본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남은 보수 정치인이 고고태불이란다. 마지막 남은 보수 정치인은 국힘에서 유승민뿐이 없다. 응? 이재명이나 유승민이 아주 네거티브 더러운 선거전을 보면서 국민들은 마음을 잃었고 그래서 유승민을 불러낸 것이고 유승민이 기대한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이가 작사를 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민심은 흉흉하게 윤석열과 김원의 이런 국힘을 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거예요. 고고TV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유승민 지지하는 한 40일 동안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율구독률 좀 내시고 후원을 좀 하셔야지 고고TV 같은 이런 방송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서 레드티미로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고고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좀 부탁 말씀을 드리니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의 고고는 고할 고자, 나아갈 고자예요. 나아가면서 소리치라는 거고 또 고고하게 한번 방송하자 해서 고고TV예요. 지금 그 유승민과 유승민을 작살내면서 이거는 김은혜의 싸움이 아니었고 윤석열과의 싸움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김은혜는 건드리지 말고 윤석열과 강한 대치를 들어가다 하고 첫 번째 복주머니하고 비단 주머니를 가서 던져줬다고. 그러고는 싶은데 캠프 초기니까 아직도 구성이 안 될 때예요. 김학영이가 막 윤은혜로 공간위를 탈퇴하고 윤은혜를 붙을지게 만났었는데요. 캠프내의 문제가 참 그걸 설랑설레하다 그래도 제 말 들으라 그랬어요. 김원희하고 정책 경쟁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 윤석열과 강한 각을 세워서 선거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첫 번째 비단 주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사를 가지고 유승민이 못하고 끝나고 나서 뒤끝이 있다. 또 유승민한테 당했다. 윤석열한테 당했다. 이건 진박하고 똑같아. 끝이 안 좋을 것이다. 그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됐어. 자, 뉴델리에서 김원혜와 김동연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세계의 여론
업체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세계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왜? 강성 보수들, 태극기 보수들, 진박들, 할애비 할머니, 할애비 할매, 아재미 아저씨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우파 보수층한테만 지지를 보내는 이 여론조사 이 신문들은 평가 안 한다. 이거는 가짜다 그러는데 TV조선 또는 조선일보, TV조선과 조선일보보다 TV조선, 그 다음에 뉴데일리, 그 다음에 데일리 안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그거는 100%가 자칭 보수 우파라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시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응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데 왜 이걸 방송하느냐. 뉴데일리가 아주 극우적인 꼴통 신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김원희하고 김동연을 붙였다. PNR에서 조사를 했다. PNR은 애들이 그래도 짱 괜찮은데 얘네가 요번에 김원희를 띄운 거 아니야. 1.9% 조사해놓고 김원희가 막 유승민보다 15% 앞서간다고 계속 그런 거 아니야. PNR이. 당내 민심, 일반 민심 하면서 말이야. 그죠? 결국 그게 맞았죠. 그런데 그게 그 뉴델리하고 PNR이 김원희를 지금 지지하는 PNR 조사를 했는데 김원희가 김동연한테 형편없이 져요. 이자 대결로 가서 김동연하고 김원희가 붙여봤더니 김동연이가 8%나 앞서가. 8%나. 아직 결정도 안 되는데 민주당 애들은 결정이 되면 더 몰려요. 김동연 쪽으로. 민주당이나 중도층들은. 지금 이게 이 여론조사가 뭐가 중요하냐면 중도층이 김원희를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좌파 결집도 다 안 됐는데 중도층이 일단은 김원희를 버리고 김동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경기도는 반드시 이번에 김원희가 지며 김동연이 나오면은 그래서 경기도는 신경 끌래요. 그 다음에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고 부울경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봐요. 특히 세종이라든가 충북 같은데. 자, 그리고 3자 대결을 해봤더니 김동연, 김은혜, 강용석 이놈아는 며칠 선거운동 하다가 22억 받아먹었잖아요. 며칠 선거하다가 몇 억 쓰고 김은혜한테 다리라 던져주고 돈 챙길 거예요. 한 20억 챙길 거예요. 강용석은 이렇게 늘 필요가 없다고.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어 이놈아는. 그러니까 예비 후보 해가지고 돈 받아먹은 거 아니야.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22억 모았죠? 그 이상 모았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을 거예요. 억성민 하면서 유성민 조지고 이준석 조지고 하면서 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세요. 며칠 선거운동 하다가 김은혜하고 단일화 시키래요. 그래도 보수가 이겨야 돼요 하면서 한 몇천만 원 몇 억 쓰고 나서 보세요. 선거운동도에 그거 안 해요. 그러다가 20억 챙겨 먹고 끝날 거야. 그 반드시 잡아놔야 돼. 근데 못 잡아놨지. 왜? 김원희는 윤석열의 복심이고, 윤석열이 칼을 휘둘러놨고, 강용숙도 김원희를 밀었고 윤석열을 밀고 있으니 못 잡아낼 거야. 검찰에서 윤석열의 검찰은. 3자 대결로 가니까 김동연이 50%, 김원희, 강용숙 더 많아져, 더 많아져. 3자 대결로 가면은 강용석하고 김원희가 합하니까 42%, 43% 나오는데 김동연 쪽으로 더 많아져. 이게 뭐냐 하면은 중도층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도층이나 일부 개혁보수, 고거트버이 같은 경우가 김원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 차려. 그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김원희가 경기도에서도 지고 그 분당갑도 또 그냥 국회의원 하나도 잃는다 그러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완전히 망해봐야 돼 이것들은 이제 국힘은. 이준석이야 뭐라 그러죠? 17개 지방선거에서 10개 이상은 이길 수 있고 이기면 승리다 그러는 10개 못 이겨요. 요번에 보시면 알지만 내가 확신을 해드려요. 10개 못 이겨요. 답답해 진짜.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은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과반 이상이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번에.
대구 경북만 빼놓고 강원 대구 경북 빼놓고. 그래서 벌써부터 김은혜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좀 이따 나오는 오늘 25일부터 나오는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30%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난 초미의 관심이에요. 간다고 봐요. 오늘부터 리얼미터 발표하니까. 말 나온 김에 채널 A가 어저께 방송한 건데 4월 24일 지금 찍는 거니까 제가 어제 방송한 건데 이 여론조사 밖으로 나와요. 요번에 경선 과정이 유승민이하고 김은혜 나와요. 유승민이가 그 일반 여론조사 60.3%, 김은혜가 39.7%, 6대4 정도 간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유승민은 7을 갖고 와야 되는데 7을 못 갖고 왔어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당내로 가보니까 국힘 책임당원이 6만 3천 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죠. 12만 4천 명 중에서 50%가 투표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은 김은혜가 75%까지 간다고 난 봤어요. 근데 71.2%고 유승민이가 28.8%뿐이 못 얻어요. 그죠? 그런데 당원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정보도 내가 몇 번을 체크를 했어. 캠프하고 그랬더니 누가 세대별, 성별 이런 당원들이 형해화가 돼가지고 받아볼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야. 유승민 캠프에서. 그럼 이거는 어진 불공정 그 당대 투표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은혜가 70% 정도 나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내가 유승민 대세다, 유승민이 이긴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썸네일 달고 올렸는데요. 진짜 70%가 나와버렸네. 71% 나와버렸네. 이런 거는 공산당에서나 나오는 거야. 여기가 공산당이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김일성 당이냐고. 독재국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70% 이상의 이거 투표율이고 지지율이 아무리 당내지만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국힘은 망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볼지게 중도층이 볼지게 개혁보수가 볼지게 아니 저런 경우가 뭐가 있어? 우리 일반 국민이 볼지게 유승민이가 김은혜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경륜과 경험도 많고 비전도 큰 사람인데 단지 배신자 프레임으로 또는 윤석열이 깐부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보호하기 위하여 윤석열과 대치한 유승민을 주겠다? 일반인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당원의 71%가 김은혜 같은 능력도 없고 신참인 이런 정치인도 아니야. 2년뿐이 안 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전 국민한 유승민을 갖다가 보수주의자를 갖다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심을 받은 당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국힘 지도부가 주겠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국힘은. 그리고 그 밑에도 내가 붙여놨는데 기가 차 이거 보면은 얘 공산당이냐?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우리 보수당이든 당내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 총재 상황 지금 윤석열이죠 그게 윤석열이가 지금 당 총재급이에요. 당 장악 다 장악했어요. 대통령인 동시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복심이 이렇게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여나 야나 대한민국 정당사 그 이긴 경우가 있었죠. 전두환 때 박정희 때 그런데 그들은 당내 경선이 없었죠. 총재였으니까 추대단 총재였으니까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부터 현재까지 이런 역사는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응? 그것도 초짜가, 경기도민이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김원혜가 과거에 김원혜가 벌써 10년 전에 이명박의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KT 전무도 했고 윤석열 인수도 했고 또 유승민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 나오려고 그랬었고 경기도에 인지도가 있었다. 국민의 인지도가 있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정치 고관 심청만 하는 거고 일반 민중이나 내가 민중이란 말을 써야 돼. 일반 민중이나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은 유승민을 더 알지 김원혜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승민 측 인사가 유승민 측 캠프 사람이 이걸 냈어요. 이거를 채널 A에 그리고 페이스북을 때렸어요. 유승민 측 인사가 누구도 경기도지사의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당내와 소통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유승민은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런데 유승민이 출마 선언하자 이틀 있다가 나왔어요. 김은혜가 곧땅 뒤따라와서 뒤통수 때리면서 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후에 원래 유승민을 도와주기로 했던 경기도 약 30여 개의 당협위원장이 당협들이 김은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다들 전화도 안 받고 눈치를 보고 피했고 유승민은 당협 방문조차 거의 다 거부당했고 김학용이라는 쌈마이 이놈은 제가 그랬지 쌈마이라고 김학용이라는 쌈마이 이놈은 중앙당 지방선거 위원 자리를 박차고 나서 김은혜 선대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은 것들 덮보잡이라는 김성원이가 인수위 특보로 들어가면서 바트지가 일어났다. 이걸 인수위 측 관계자가 밝혔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유승민 측을 만날 때 내가 복주머니하고 비단주머니 던진다 그랬잖아요. 김은혜를 상대하면 안 된다. 김은혜보다 모든 것을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윤석열하고 싸워야 된다. 마지막까지 가도 결국 윤석열과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너무나 유승민의 인격이 좋아요. 그거를 계속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넣어줬어요. 정책이 나오면은 그거는 좋고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안 좋다. 또 이 유승민 쪽이 애들이 젊은 애들 유승민 쪽에 부분에 젊은 애들 많이 붙었어요. 그게 다 일배화된 애들이야. 일배화된 애들. 강성 우파 젊은 애들 많아요. 가세충 따라다니는 애들, 유튜브 보는 애들 많아요. 안정권이 따라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FM 코리아를 장악하는 걸 보고 시간별로 끊어줘라. 시간별로, 유승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되면은 곧장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고 해명을 하고 공격을 해라 그랬었어요. 그거는 하더라고. 근데 뭐야? 유승민은 윤석열하고 싸웠어야 됐다니까. 그걸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 말도 지금 유승민 측 인사 이거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말보다 더 심각했어요. 김학용이나 쌈마이가 원래는 지방선거에 개입 안 하겠다 그랬던 애예요. 원래. 근데 유승민이 나올 때까지는 개입 안 하겠다 그러던 놈이 김은혜가 뽑히니까 그냥 김은혜에 붙어가지고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선관위원 자리에 던져버리고 선대위원장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 말은 맞아요. 원래는 이 당협위원장들이 유명무실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책임당원이 12만 한 3, 4천 명이 있었는데 6만 3천 명만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했다 그러잖아요. 난 거기서 의심하는 거예요. 요번에 2030, 40 젊은 책임자원들도 투표를 많이 했을 텐데 과연 다 돌렸을까? 질문을 난 그걸 의심한다고 지금. 그걸 이틀 전까지 경석 이틀 전까지 내가 좀 줘라 해도 자료가 없다 그랬어. 유승민 캠프에서.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은 김학용이가 김은혜 출마하기 전에 30여 명의 당협위원장이 유승민을 지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냥 김은혜가 그냥 윤석열의 자격으로 등장하니까 그 다음부터 유승민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오후나 초저녁까지는 유세 선거 일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당협위원장을 찾아다녔어요. 전화하고 당협위원장. 처음에는 만나주겠다는 애들이 안 만나고 도망가고 다니고 이러다가 전화를 하면은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툭 끊어버려 이러더라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뭐 대답도 않고 그냥 말이야. 아유 우리도 지금 좀 살아야 돼. 전화 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냥 그런 걸 보고 혼방 가는 거죠. 이런 선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이나 그 당협위원장들이 전부 다 그 유승민 같은 거물의 전화번호는 다 있으니까 유승민이 전화를 오면 받지도 않고 툭툭 끊어버리고 차단을 해놓고 이랬어요. 그런데 선거 캠프 몇 명 없으니 이 꼬맹이들이 또는 전직 당협위원장들이 몇 명 붙었었어요. 뭐 양진영 그 변호사라든가, 뭐 이종훈 의원이라든가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당내 힘을 못 쓰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전화를 하면은, 우리가 왜 남한테 전화하면은, 뭐 통화 중이거나 또는 뭐 받기 싫으면은, 빨간 버튼 딱 누르면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전화 곧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뜨잖아요. 그런 게 뜨더라는 거야. 정치인이 그래도 국힘의 한 축, 개혁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힘의 한 축인 유승민이나 유승민 걔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돌아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 못해줘. 통화를 하더라도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선배님, 형님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죽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났다고. 그런 게. 이 쌈마이들 이놈의 새끼들. 저도 이거로 이제 그 유승민에 대한 분풀이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 분노를 그만 표현해야 되겠어요. 규모에 떨어뜨리면 되는 거지. 내가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민심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